특히 이런 또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구나, 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심리학 개념은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썸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출퇴근할 때, 누굴 만나러 갈 때 요즘 주로 뭐 타고 이동하세요? 버스 타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지하철, 택시, 자가용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좀 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꾸 지하철역에서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돼요. 혹시 누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진 않은지, 혹시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지 막 이렇게 경계하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요새 칼부림 사건, 무슨 난동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이런 또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인의 표적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구나, 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나 재난,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굵직한 재난이나 참사 사건들이 좀 있었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의 안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꼭 그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거의 유사한 수준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보통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런 걸 가리켜서 외상 혹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심리학 개념은요, 간접 외상, 간접 트라우마입니다. 간접 외상, 간접 트라우마는요,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 긴장, 두려움, 불안감, 우울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면 한 사람의 개인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겪은 후에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트라우마가 그 일을 직접 겪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시행되었던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9.11 테러 사건의 희생자 중에서 지인이 없고 또 미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9.11 테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상자의 약 15% 정도가 중증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동일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 봤을 때도 여전히 약 9% 정도의 학생들이 중증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 이후에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걸 가리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약자로 PTSD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현재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국제적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DSM-5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PTSD의 진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접 트라우마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그런데 이 조항에는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진단 기준 A4는 노출이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닌 미디어, TV, 영화, 사진을 통해 노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라우마 사건을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PTSD로 진단받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은 우리랑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앞선 연구 결과들도 있고 더구나 SNS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거의 트라우마 사건들을 생생하게 관람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칼부림 사건도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범인의 범행 영상이 너무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또 그게 유포되는 문제가 좀 있기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영상에 반복적이고 세부적으로 노출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직 진단까지 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사회나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을 크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를 상당히 줄이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나 재난, 참사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 때까지 뉴스를 본다든지 영상을 찾아본다든지 SNS를 연다든지 하는 횟수를 현저히 줄이셔야 돼요. 우리 왜 이렇게 핸드폰 그냥 무심코 열었다가 나도 모르게 막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이끌리듯이 막 클릭하게 되는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좀 진정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완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깊게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일단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데요. 이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장면이나 생각, 걱정거리들을 함께 좀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숨을 잠시 참았다가 다시 깊게 내쉬는데요. 이 과정을 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좀 불편하고 두려운 생각, 걱정거리들, 그런 장면들이 숨을 내쉴 때 이완되는 느낌이랑 서로 좀 결합이 되면서 불편감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이 넘도록 계속해서 불편한 생각, 감정을 떨칠 수 없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 트라우마도 직접 트라우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죄나 사회적인 재난이나 참사가 벌어지는 주기가 자꾸 좀 짧아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는 무너진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일상을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